때는 2015년 7월 어두컴컴한 저녁이야. 가로등 없는 한 골목길에 중형차 한 대가 들어섰어.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이성준 씨.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까만 실루엣이 보여. 자세히 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어. 그의 손에서 뭔가가 번쩍거려. 칼? 맞아. 칼이었어. 어둠 속 성준 씨를 노려보던 그 남자가 잠시 후 입을 열었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성준 씨는 영등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야.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 즉 노래 주점이지. 그래서 보통 늦은 저녁에 가게 문을 연대. 2달 전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어. 차를 타고 먹자 골목을 들어가서 우회전을 막 하는데 갑자기 확! 웬 오토바이 한 대가 끼어든 거야. 우회전을 하는데 틈으로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댔는데 아까 그 오토바이가 쫓아오는 거야. 성준 씨 말은 듣지도 않고 갑자기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해. 야! 네가 먼저 길 막아놓고 왜 빵빵대고 난리야? 그러다 보니 서로 큰 소리가 오가고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졌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 도착했고 둘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돼. 쌍방폭행으로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성준 씨는 무혐의를 받았어. 하지만 그 남자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돼. 당연하지. 그런데 2달 뒤 2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손에 칼을 쥔 채로. 성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찔러보든가. 칼을 든 남자는 가만히 성준 씨를 보다가 이렇게 말해.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자, 그럼 그 뒤에는 혹시 다른 상황이 생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성준 씨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 이 짧고도 강렬했던 만남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서막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흐른 9월 11일이었어. 이번엔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야. 빌라 1층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 자세히 보니 주차장 안에 있는 흰색 SUV 안에서 불이 난 거야. 그런데 이 신고가 접수된 곳이 또 있어. 성동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이었어. 차가 불에 타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인접서에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 그 흰색 SUV 차량이 뺑소니를 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트렁크 쪽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 번호를 보니까 그 차야. 뺑소니하고 도망간 그 차? 맞아. 맞아. 뺑소니를 하고 그 차가 불에 탔단 말이지? 그때 갑자기 한 소방대원이 막 소리를 질러. 여자? 시신을 확인한 형사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큰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겠지. 당연하지.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 주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불탄 흰색 SUV는 피해 여성의 차량이야.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목을 졸랐다. 그렇지. 피해자의 집이 바로 천안이더래. 근데 보니까 이 행적이 조금 이상해. 이상해. 경주, 울진, 포항, 심지어 강원도까지 갔더래. 이틀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야. 차가 전국을 돌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아산의 한 대형 마트였어.
저거. 열렸어. 와이프 무서워. 왜 이래? 피해자의 SUV는 범인과 함께 사라졌어. 저희가 볼 때는 원한 아니면 사이코패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련자들 다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빌라를 바라보면서 살피는 남자가 있다. 자, 흰색 SUV. 우리는 CCTV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본 게 있어. 범인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큰 실수. 범인이 빌라 문에 손을 댔을 때 그 지문이 남았던 거야. 지문 감식에 들어갔고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어. 바로 48세 김 씨.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럼 왜?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가. 근데 단서가 없었어. 하나도. 이미 짐까지 싹 다 비운 상태였거든. 김 씨가 자신을 추적할 증거를 없애고 있어. 지우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다 그 사람이. 맞아. 김 씨가 저지른 전과들이야. 김 씨는 전과 22범이었어. 형사들의 추적을 쉽게 피하는 이유 이제 알겠지? 듣고 뭐 이렇게 알아간 게 너무 많아. 그렇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거다. 범죄 베테랑인 거지. 결국 형사들은 이 방법을 쓰기로 했어. 뭐 김 씨를 공개 수배한 거야. 이름 김일곤, 나이 48. 그런데 그 시각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려. 이 전화를 받은 사람 누굴까? 성준 씨였어. 성준 씨. 이성준 씨죠? 얼마 전 폭행 사건 담당했던 경찰입니다. 그 당분간 그 외출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에요? 맞아. 바로 성준 씨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오토바이 남. 이후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나타난 그 남자. 그가 바로 김일곤이었던 거야. 성동경찰서는 긴급하게 수사본부를 설치했어. 그리고 형사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김일곤을 잡는 데만 매달렸어. 납치 사건 발생 9일째인 9월 17일 수사본부에 갑자기 무전이 울려. 성수동에서 강도사건 발생. 강도사건 발생. 신고자는 동물병원 직원이야. 한 남자가 병원에 와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하더래. 아니 걔도 안 되는 거고 무슨 알겠어 우리는 안다 약도 없고 나 줄 수도 없다 가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잠시 후 이 남자가 칼을 들고 다시 나타난 거야. 다시 나타나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야. 그 시각 인근 지구대원 2명이 우연히 동물병원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어. 그런 그들의 눈에 마침 한 남자가 딱 들어와. 마치 이거. 야, 너 김일곤이지? 격렬한 몸싸움 끝에 드디어 범행 9일 만에 김일곤을 잡았어. 범행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뭐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김일곤의 자백을 따라서 사건을 재구성을 해볼게. 먼저 9월 9일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아산의 대형 마트야. 피해자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자마자 김일곤은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어. 소리 지르면 죽는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얼마쯤 달렸을까?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는 척 하다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온 힘을 다해 도망가기 시작해. 얼마 가지 못한 채 화를 내며 쫓아온 김일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 근데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거야. 살해를 하고도 분이 풀리지가 않더래. 그래서 피해자를 차 트렁크에 옮긴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어. 김일곤은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채로 그 차를 몰고 다닌 거야.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아다닌 거지. 그런데 그 서울에서 뜻밖의 사고를 쳤어. 아, 뺑소니? 뺑소니요. 이게 밝혀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도주한 것 같아. 맞아. 하지만 김일곤은 멀리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증거인멸을 위해 차에 불을 지른 거야. 대체 왜 김일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한 걸까? 영등포에서 TV가 돼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무죄가 나왔고 자기는 벌금 50만 원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자기는 억울했던 거예요. 김일곤은 먼저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킬 계획을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여성이 성준 씨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거야. 가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 둘이 만났을 때 성준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지. 그냥 각본을 쓴 것 같은데 혼자 머릿속으로? 드라마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거 수사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더 있어. 응? 김일곤이 검거됐을 때 칼 두 자루와 함께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 뭐야? 어? 사람들 이름이네? 총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저를 재판한 판사, 저를 입건한 형사, 그리고 자기하고 시비했던 그 업주, 그다음에 나를 무시했던 간호사, 나한테 혜택을 안 준 동사무소 직원, 자기가 손을 봐야 될, 죽여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서 와서 자백하는 거죠. 그게 살생부라고. 섬찟하죠. 자기가 죽일 사람을 명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일곤은 이 살생부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 아,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한 거야? 다 못 죽여서? 난 아직 더 살아야 돼. 난 더 살아야 돼.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얼마 뒤에 재판이 시작됐어. 이번에 기소된 혐의만 무려 13개야. 강도살인, 특수 강도 미수, 일반 자동차 방화, 살인 예비,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체 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강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와, 너무 많아. 김일곤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자 김일곤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 잠깐만요. 다들 저한테 사형 주려고 여지껏 저를 모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저한테 사형을 주세요. 어? 진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정말 럭비공 같은 사람이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어.